제 구독자 수요? 제 구독자 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참 인기 없는 타입일 거예요. 왜냐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가격이 우리가 바라는 가격은 이미 마음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XRP 그 589달러, 예, 589달러에 가 있죠. 막 한 70만 원쯤에 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500원이야. 근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가격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 팩토리라는 양반은 뭔가 좋은 소식이라고 막 소식이 들려서 와 하고 소리 질렀는데 팩토리라는 양반이 찬물을 끼얹는 거죠. 여러분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친구 봐라. 가뜩이나 기분 나빠 죽겠는데 좋은 소식이라고 기분 좋았더니만 찬물을 끼얹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인기가 있을 리가 없고요. 그나마 제 채널이 구독자 수가 는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날이 아닐까 싶어요. 한 XRP가 뭐 한 2만원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만원쯤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물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수익을 많이 실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여유를 찾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아마 여전히 홀드 하시는 분들은 과연 리프사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얘네 사업은 잘 하고 있는 걸까? 되게 궁금하다. 이런 거에 많이 집중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도 여전히 막 미신처럼 막 로스차일드 신이시여, 시진핑 신이시여, 트럼프 신이시여, XRP를 더 펌핑 시켜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진 않겠죠. 그때 되면 오히려 냉정하게 접근을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이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리프사가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 분야는 잘 모르니까 어떤 전문가가 분석해 주는 걸 좀 듣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절이 되면은 제 채널은 지금보다 인기는 많아질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접을 겁니다. 제가 접을 거예요. 문제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색고구마님 질문부터 좀 같이 볼까요? 빗썸이랑 코빗이랑 왜 이렇게 암호화폐 가격 차이가 날까 질문 주셨는데 잘은 모르지만 제가 얼핏 주워 들은 게 있는데 코빗이 지금 원화 출금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들은 게 방금 설명드린 건데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코빗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금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입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윤희진님 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기사에 구글 페이먼트 ILP 데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죠. 자, 아마 그거를 얘기하는 걸 텐데요. 여기 본 적이 있는데 잠시만요. 어디 쓰려나? 제가 트위터에서도 해외에서 다루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데니 또 뭐 올렸네? 이거 예전 거다. 볼 필요 없고. 누가 올렸는데 띠링 혹시 윤리진님 링크 있으면은 링크 좀 주시겠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찾으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혹시 링크를 갖고 계시면 링크를 좀 주시면은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트위터에서 보긴 봤거든요. 그 링크를 찾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아이고 느리다. 왜 이렇게 빨리 안 열릴까? 로딩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나. 그러면은 윤희진님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그 링크 좀 찾아서 주시겠어요? 일단 다른 거를 좀 얘기하고 있다가 링크 주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다음 얘기 나왔던 게 자, 자색고구마님 얘기인데 이번에 떡 사오면 정부가 세금부터 부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제 의견을 물어봐 주셨네요. 일단은 그거부터 좀 여러분 정리할까요? 안 그래도 오늘 기사에 FATF 건 관련해서 기사가 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FATF가 파이널 어답션이 이제 내달, 그러니까 6월 달에 나오죠. 6월 달에 나오지만 국내에는 영향력이 크게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면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차피 FATF가 얘기하는 그 파이널 어답션 표준안 자체도 결국엔 권고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뭔가 이런 관련된 일이 처리되려면 국내 법안으로 제정이 돼야지 이 FATF권의 표준안으로 국내 법처럼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더라도 곧바로 국내에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사 내용이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안까지 만들어져야지 그게 실제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가 FATF의 권고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명령식으로 행정기관의 특유의 갖고 있는 권한으로 뭔가 제재를 시도할 수 있지만은 여지가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야, 너희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행정지도 또는 행정명령 이런 식으로 너희 권한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는데 도대체 무슨 법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이런 제재를 가하냐?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불법이다, 인정할 수 없다 하고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시장이 정리되고 어떤 비즈니스라던가 또는 우리 개인 간에 뭐 기업 간이 아니더라도 B2B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들 간에도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명확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예외 없이, 되도록 최대한 예외 없이 그 모든 일이 정해짐에 있어서 어떤 게 올바른 거고 어떤 게 그러니까 합법이고 어떤 게 불법인지 정확하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를 든 예시에서 알 수 있다시피 결국에는 FATF가 다음 달에 표준안을 만들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는 국내에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만의 법안이 도입이 돼야지 그 실제적으로 우리 국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규제가 정리가 되는 거죠. 다만 너무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기사를 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소식을 전달하는 유튜버들이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뭐 아니면 도예요. 또는 나쁜 거 아니면 좋은 거예요. 호재 아니면 악재예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소식들은 다양한 스펙트럼,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무지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대표적인 색만 언급해서 그렇지 이 스펙트럼으로 보면 그 중간중간에도 무한히 많은 색이 존재하거든요. 기사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런 스펙트럼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얘기했듯이 FATF권도 그런 한계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 FATF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FATF가 실사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서 블랙리스트화 시켜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요. 준수해야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서도 이거에 발맞춰서 법을 제정하려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FATF가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혼자 우리 안 할래. 그럼 회원국 탈퇴해야 돼요. 탈퇴하면 근데 압박이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는 건 맞지만 반대로 간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점. 자, 그래서 그 자색고구마님이 이제 세금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잠깐 이 얘기를 다뤘는데요. 이게 6월에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거에 따라서 뭔가 국내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할 텐데 그 정리하는 그 과정 중에 아마 세금 문제까지도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바로 동시에 되지 않더라도 이제 비슷한 시기 또는 자금 세탁 방지가 먼저 정리되면 그 위에 뒤따라서 세금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정리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세금 부과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한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만약에 지난 불장처럼 떡상 시장이 다시 한번 온다 했을 때 정부가 세금 부과를 그때부터 바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가 있어요. 이 지금 FATF가 정하는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이런 것들에 따른 규제 정비가 끝나지 않으면은 뭔가 세금을 부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상 자체를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 대상 자체를 뭐 자산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존에 없던 카테고리인 뭐 크립토 에셋이든지 디지털 에셋이든지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도 않고 그 대상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상에서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규칙이라든가 규제 다양한 그 구조에서 오는 어딘가에 지금 암호화폐라는 거에 대한 국내 정부의 시선, 관점이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뭐 자산으로 볼 건지 아니면 그냥 화폐로 볼 건지 어쨌든 간에 정리가 돼야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먼저 선행돼야 세금 부과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선행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제 생각에는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금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정부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본인이 그냥 단독으로 판단해서 자 갑자기 어느 날 야 우리가 많이 고민해봤는데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 생각에는 암호화폐 세금을 한 50% 부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땅땅땅 자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된통 혼났는데 또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도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초창기보다. 우리 전 대통령이 굉장한 삽질을 하면서 이제 하야하게 되고 하야가 아니죠. 파면당했죠. 탄핵당했죠. 탄핵당하면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전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뽑아줬잖아요. 굉장한 투표율로 뽑아줬는데 지지율도 되게 높았죠. 근데 2년 사이에 지지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높은 편이긴 하지만요.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되게 정치적인 이유로 압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금을 과하게 때린다고 한다? 근데 만약에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국민이 굉장히 빈도수가 높다. 그러면 분명히 세금을 높게 부과한다고 하면 이들이 다 등을 돌릴 거거든요, 정부에.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고려할 때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세금 부과할 거면은 새로운 자산 형태잖아요. 이제 학계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또 협의를 해봐야죠.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방안을 강구하고 탐색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봐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나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건 흐름들을 함께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건가요, 아까? 제가 찾지 못했던.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아까 윤린주님이 질문하셨던 겁니다. 자, 구글 페이먼트 핸들러, 그리고 IP 데모가 이제 보여줬다는 거. 그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 크롬이라는 구글이 만든 브라우저에서 지금 어떤 오더에 대해서 이렇게 XIP로 페이먼트 하는 그 데모거든요. 자, 볼까요? 좀 볼게요. 영상을 같이 보시죠. 제 PC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좀 왜 이렇게 느릴까요? 이상하네. 이 졸고 있나? PC가? 굉장히 느립니다. 금방 뜨겠죠? 뜨면은 같이 영상 한번 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와라 뿅. 자꾸 안 나오면 노래 부르는 나우즈처럼 빨리 나와주세요. 굉장히 느리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켜보시죠. 작년에 그렇게 본인들의 잘못으로 많이 욕도 먹고 했는데 올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설마.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작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기다려 보시죠. 제가 뭐 이번 정부에 실드를 쳐주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좋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세금 막 어마어마하게 때리거나 그러면은 저희는 피를 토해야 되죠. 자, 요거죠. 지금 보시는 거. 아, 이거 확대하니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나? 자, 보이시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막 고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보이시나요? 자, XRP로 지불하는 거죠. 보시면은 중간에 인터레저 막 이런 것들 나오죠. 자, 그래서 뭐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겁니다. 카드로 이제 데모를 보았을 때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이건 뭐 달러겠죠, 미국 쪽에서 하니까. XRP 바꿔갖고 인터레저 IRP 통해서 가는 거죠, 수취하는 쪽에.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게 있죠. 지금 사용된 게 요거거든요. 빰빰빰빰. 지금 보시면은 아래 볼까요? 유니온페이도 지원이 되네. 아멕스도 있네요. 빰빰빰. 아유,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보시면요, 구글 디벨로퍼,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거죠. 구글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만든 사이트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구글 지금 보여주는 요거, 페이먼트 리퀘스트 API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죠? 빰빰. 이 W3C, 여기 보이시는 요 표준을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바로 인터넷에서 우리가 웹 형태로 쓰는 거 관련된 이제 표준을 정하는 단체인데, 여기에서 많이 보셨던 거죠. 여기로 가볼까요? 메인 페이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웹 페이먼트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웹 상에서 지금 보시는 브라우저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그거 뭐죠? 엣지, 그 윈도우 10부터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음의 형태의 브라우저로 만든 엣지, 그리고 크롬, 사파리 굉장히 많죠. 넷스케이프는 요즘에 있나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넷스케이프 망했나? 어쨌든 이런 브라우저가 저희에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페라라는 것도 있죠. 오페라 브라우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웹 브라우저에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그 API 형태로 뭔가 만드는 게 있거든요. 모듈화 시켜갖고 지금 보시면은, 자, 이 보시는 W3C 여기에서 이제 표준을 정하는데 웹 페이먼트 쪽 작업하는 그룹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이먼트 핸들러 API도 있고 페이먼트 리퀘스트 API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제한된 게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표준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딨나.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면 스탠다드가 이제 표준을 얘기하는 거죠. 표준 해갖고 웹 서비스 쪽 그리고 페이먼트 쪽을 보면 되거든요. 아까 그 웹 페이먼트 쪽이니까 아까 그 화면이죠. 자, 지금처럼 여러 개가 나 있고 표준으로 한 가지로 딱 정해진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IRP는 여기서 안 보이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거기로 돌아가야겠네요. 인터레저가 지금 이 본인들이 하는 거를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웹 페이먼트 쪽에 본인들 표준으로 자리 잡게 해서 여기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벌브에서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같이 작업하는 이 인터넷 프로토콜 관련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393명 여기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2월 25일 날 워크숍을 열었었죠. 이 에드리안 호빌레. 이 사람이 지금 코회사에서 무슨 헤드급 본부장급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웹 페이먼트 관련돼서 녹아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도 하고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웹 리퀘스트 API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지불하는 데모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약간 고무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지금 아직 뭐 IP가 표준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IP가 실제적인 데모까지도 이제 가능한 거죠. 저거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형태까지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냥 말로만 이상적으로만 머리로만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구현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고 실제로 저렇게 활용이 가능하다. 데모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와 초대박! 게임 끝났어. XRP가 이겼다. XRP, IP가 모든 세상을 점령할 것이다. 이거는 좀 많이 나간 거죠. 지금 저 데모가 구현된 거를 토대로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작업을 잘하고 있네. 그리고 그냥 머리로만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만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저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작업이 완료되어 있구나. 이게 좀 더 발전해서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쓰는 구글 브라우저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데서 IP를 활용해서 그리고 IP가 활용되면 그 중간에 XIP가 브릿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이 실제로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가는 데까지 표준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업체들이 인벌브돼서 이 IP와 XIP를 사용해서 실제 생활에 어떤 비즈니스에 결합을 해주는지 이런 소식들을 저희가 지켜보면 되겠죠.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약간 좀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거 형들 일어나면 펌핑 해주나요? 우리 파란 노래 버거 형들. 갑자기 부릉부릉 하고 있어요? 기분 좋네요. 부릉부릉. 얼마나 부릉부릉 하나요? 하늘로 날아가면 좋겠는데 이왕 부릉부릉 하는 거면 하늘을 뚫고 퓨 날아가면 좋겠는데 얼마나 날아가는지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들 눈꽃만큼 우리는 항상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의 가장 베스트 상태, 그러니까 이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산, 우리의 자산을 걸고 임하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베스트 상태는 진짜 그건 것 같아요. 딱 두 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가슴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지만 머리는 그 누구보다도 차갑고 냉정하게. 이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되는 게 최악이죠. 마음은 차갑고 냉정해서 맨날 비관적이야. 망했어. 미래가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이러고 머리는 막 뜨겁게. 그러니까 미신을 믿어야겠다. 로스차일드 신이시여, 트럼프 신이시여, 제발 펌핑을 주시옵소서. 근데 망한 것 같아. 지금 가격 보니까 망했어. 이러면서. 이게 진짜 최악인 거죠. 본인만 힘듭니다, 진짜. 행복해요? 아니, 오늘도 피곤해요. 몸이 너무 힘들어갖고. 뇌세포 기화되셨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리프사가 지금 흐름대로 잘만 이어나가서 성공만 한다면 분명히 웃을 날이 올 겁니다. 보장 안 돼 있는 게 항상 문제죠. 네.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감자바우님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확신가 몰빵님도 워라 반갑습니다. 10만원도 충분히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제 브릿지 시키느냐에 달려있는데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리맨이죠. 미슈입니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사방여운님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10,000원이요? 일단 1,000원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1,000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다른 암호화폐의 상승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배구진님,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 찍은 거에 비해 막 3, 4배씩은 올라 있는 상태죠. 예, 메이저 코인만 봐도 비트코인도 한 2배 이상 왔고요, 이미. 2배 이상 왔고, 이오스도 한 3배 이상 왔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10만원 미만 잠깐 내려간 적 있지 않나요? 한 4, 5배 와 있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XRP는 어떻습니까? 2배도 못 왔어요, 아직. 네, 이것 때문에 아마 옆에 거는 많이 올랐는데 내가 쥐고 있는 거는 그냥 눈곱만큼 올랐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신 분 계실 텐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비교 자체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게 그거 비교한다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비교한다고 XRP 가격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분산 투자라는 게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되는 현명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좀 나누는 거죠. 일정 비율을 XRP 몰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난 수익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사거나 또는 뭐 이오스를 사든지 그런 방법을 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가장 안 좋은 거는 그냥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게 가장 본인한테 해가 되는 거죠.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더 나은 상황을 연출하고 싶다면 결행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움직이긴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은 최소한 한 번 이상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결행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와서 사는 거,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 사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XRP를 내렸더니 갑자기 떡상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아마 생각보다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 이 세력 양반들이 가장 노리는 거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펌핑할 때도 어떻게 펌핑하죠? 순환에 가면서 펌핑하잖아요. 얘 펌핑하다가 펌핑 쭉 올라갔다가 얘 멈추면은 다음 거 돌아가면서 하죠.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딱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야야 저거 펌핑한다. 저거 타면 우리 돈 벌 수 있나? 따라갑니다. 물리죠. 그래서 막 속상해하는데 또 다른 게 막 펌핑을 합니다. 야야 저거 이번에야말로 저걸로 내 손실을 메꿔야겠다. 따라가죠. 그럼 또 물립니다.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인생 살면서요,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살면서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을 후회하고 미련을 갖는 게 정말 시간 낭비고 본인한테 가장 안 좋은 선택입니다. 내가 가지 못한 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연애 관계에서 뭐 내가 그냥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위해서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지금 37인데요. 제가 만약에 뭐 24살쯤에 제가 어떤 특정 장소, 어떤 날에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 갔더라면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송혜교를 사귈 수 있었다고 칩시다.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야유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기 위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저는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이 장소에 갔더라면 송혜교 만나서 애인 관계가 됐을 거다. 제가 가지 못했던 길이지만 뒤늦게 알았던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가지 않았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 날로 돌릴 수도 없고요.
지금 와서 뭔가 후회하고 미련을 갖는다고 뭐 어떻게 그거를 회복시킬 수도 없어요. 정말 본인한테 낭비인 거죠. 쓸데없는 감정 낭비, 시간 낭비, 예, 생각 낭비. 진짜 모든 낭비 결합체 중에 하나예요. 집합체 중에.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비슷한데 아씨 내가 어제 저 암호화폐 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왜 안 탔었지? 저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탔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정말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이미 지난 거예요. 본인이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는 유심히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욕심이에요. 욕심 다. 내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하나의 무언가도 같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한 거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났던 길은 돌릴 수도 없는 거고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길은 가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내가 왔던 길을 쓱 뒤돌아봐갖고 야, 저때쯤에 한 하루 전쯤에 저쪽 길로 왼쪽으로 빠졌으면 내 이 길로 안 왔을 텐데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상하신 건 알겠지만 그 속상함을 안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지는 마세요. 예. 좀 더 여러분들이 더 나은 내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더 건강하고 밝고 예,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그 길,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 후회라던가 미련은 깔끔하게 버리세요. 쿨하게. 그거 어떠한 방법을 써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슈퍼맨이야. 지구를 뭐 1초 만에 7바퀴 돌 수 있어.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 그러면 E는 MC 제곱. 예. 굉장히 빛의 속도 이상을 움직이면 시간을 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갈 수 있다고 하죠. 뭐 그게 되시면은 그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니면 뭐 어벤져스에 나온 것처럼 양자 영역에 들어가서 과거로 가시거나 그런 게 가능하시다면 그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시다면 깔끔하게 그 후회와 미련일랑은 그냥 쿨하게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밝은 내일을 위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깐만. 대박남장님 제 신고해야겠다. 자, 그 아내분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면은 제가 지옥을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빛보다 빠른 거 없나요? 예, 농담인 거 아시죠? 예. 대박남장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김사랑 때문에 혼납니다. 서로 위로하고 보냅시다. 송다리님 전 착하고 돈 많은 애인이면 족하다고 하시는데요. 다 똑같죠? 착하고 돈 많고 뭐 몸매도 좋고요. 잘생기고 예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뭐 그런 거 가지면 누구나 다 좋아하겠죠. XRP 100만 개 가진 여자? 예, 굉장한 갑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분이네요. 아니 그 공감이 돼서 그래요. 누구나 다 비슷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게 결국에는 뭐 이러나 저러나 이상형 만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되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쓱 보면은 자기 이상형과는 참 좀 거리가 있죠. 대부분 이상형이 정말 말 그대로 이상형이라고 할 만큼 실존하기 힘든 인물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갭이 있죠. 근데 그게 사람의 감정이란 게 그래서 되게 매직인 것 같아요. 자기 이상형이 존재는 하지만 자기가 좋다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형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죠. 예, 그게 바로 감정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고 좋아한다는 그 마음.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는 참 보기 힘든 드문 일이기는 한데요. 근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거는 가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들은 되게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죠.
그냥 그게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그 누구도 특정 상황, 되게 뭐 힘든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병적인 게 없다고 하면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살고 싶은 욕망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욕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도 있죠. 가족을 위해서. 참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로. 참 신비롭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일가 결혼하셨다고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제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는데, 상상 속에서는 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실제로 그 일이 터져봐야지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난 목숨을 내줄 수 없어. 이럴지, 실제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10년 뒤에요? 예, 10년 뒤에 리프사가 성공하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금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지 못할 이유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공만 한다면. 물론 이제 실패하면은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XRP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밑으로도 리미트가 없지만은 위로도 리미트가 없는 게 바로 XRP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거는 다 XRP가 브릿지 볼륨이 얼마나 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사가 그거를 잘 해냈는지를 여러분들 잘 지켜보세요. 예. 그쵸. 예, 냉정하게는 10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10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예, 브릿지 볼륨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호! 호! 소수점 한 개에 700원? 소수점 한 개? 그 1드랍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량은, 예, 공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수량에 민감하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초연한 쪽인데, 예, 되게 다른 사람과의 수량을 비교하면서 좀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량 공개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아, 하드웨어 지갑에 담아놓으셨군요. 저는 몇 개로 하죠? 저는 7개. 540원 됐나요? 또 오르나 보네요. 네, 가네요. 저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냥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해 여러 저런, 뭐 인문학적인 얘기도 하고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월에 비트코인 3K 대가 바닥인 걸로 예상이 된다고 이제 거래량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이후에, 저는 중간에도 하락할 때 계속 롱 포지션에 건다고 했잖아요. 지금 역시도 동일합니다. 롱 포지션에 걸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을 갖고 이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그냥 우리 입장에선 상상만 하고 추측만 할 뿐이잖아요. 아무리 추측을 해봐도 그러니까 올려서 털어먹을 요인이 되게 많아요. 벡트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밖에 레귤레이션도 뭔가 명확해져서 뭔가 우리 실생활에 더 근접하게 도입되는 것 때문에 그거를 호재로 활용할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털어먹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 털어먹는 것보다 좀 더 끌어올려서 털어먹는 게 그들한테는 더 이득이 될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570 갔어요? 진짜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별로 안 좋은데?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아니, 570 뻥이네. 570 누구예요? 570 누구?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제가 쌤인가요? 저 페이크 넣어야겠다. 자, 7만. 확률 강의요? 맞아. 그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좀 같이 물어보면서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차트 고수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한테 의사타진을 합니다. 어떤 의사타진을 하냐면, 본인이 차트 고수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차트 실력을 한번 뽐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일정 자금을, 한정되어 있는 자금 상태에서 특정 기간을 주고 본인이 분석한 차트를 기반으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한번 모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1등한 사람한테 뭐 소정의 상품이라도 줄까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는 거죠.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 차트 고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실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증을 해보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나 수익 얼마큼 냈어 말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가 검증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진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볼까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개작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다가 해보는 거죠. 정말 통제되어 있는 환경 아래에서 진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죠. 그 누구한테도 조작할 수 없는 여지를 줄 수 없는 통제된 환경. 이거는 조작 불가. 진짜 있는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면 진짜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겠죠. 되게 재밌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차트가 얼마나 맞는지를 한번 지켜보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환경. 그냥 본인이 수익이 낮다, 본인이 까는 거는 얼마든지 약간 조작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된 건 조작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결과를 그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울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차트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런 동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 정말 객관적인 내 실력을 한번 뽐내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난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진짜다, 리얼이다, 한번 믿어라 하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정철님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이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이 다가왔어요. 6월 1일이 왔습니다. 에스크로가 풀린 날이거든요. 자, 에스크로 메시지 뭐 넣을까요? 지난달, 그러니까 5월달 기사로는 마치 어떤 기사는 제 물량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풀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갖고 싶다. 6월 에스크로도 제가 갖겠습니다. 메모를 뭘 넣을까요? 이미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다운님이 제보를 해주셨네요. 그쵸, 이게 현실이죠. 어쩔 수 없어요. 1등한 사람이 2%밖에 못 냈네요. 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차트 보고는 확률을 높이기가 좀 힘듭니다. 카드 결제일이요? 10달러 가자. 10달러 가자. 10달러 가자. 저 막 그 낮에 잠깐 짬을 내서 텔레그램에서 상의를 했는데 막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이거 보세요. 2019년 뭐 예를 들면 6월 30일 이거를 하고 IMF, SDR, XRP 요거를 수수께끼처럼 혼합한 형태로 메모를 넣는 거예요.
진짜 완전 사기인데,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2019년 사이에 이렇게 IMF를 넣고 이거 띄고 S D R 찍고 X 마지막에 RP 이거 하면은 분명히 난리 납니다. 기사 이상한 거 나와요 진짜. 이거 하면은 아 이거 그 인코딩까지 할까요? 이거 하면요 분명히 난리 납니다. 완전 코믹한 상황이 펼쳐질 거야 아마. 뭐 IMF가 SDR로 XRP를 채택했다느니 이런 기사들이 아마 속출할 겁니다. URL 인코드요? 떡밥 물겠죠. 뭐 재미삼아 이런 거를 해볼 수도 있죠. 간접적으로 테스트 해본 거죠. 얼마나 사기판인지 이거를 올리면은 반응을 보면서 기사고 뭐고 완전 사기판이구만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엉뚱한 상상인데 진짜로 이거 그냥 장난으로 했더니 6월 30일 날 진짜 XRP 뭐 SDR이랑 연관돼서 IMF에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난리 나는데. 눈그림? 눈그림 뭐 할까요? 눈그림 이렇게 할까? 외계인처럼 눈 이렇게 여러 개 할까요? 그죠? 이건 사기죠. 아 제가 세력되는 거요? 제가 혹시 베어러블가의 얘기 듣는 거 아닌가 또? 뭐 장난으로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뭐 재미난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뭐 이런 게 좋은 것 같다 해서 좋은 제안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한번 얘기를 꺼내보는 겁니다. 6월 1일 에스크로도 제가 꿀꺽 할 겁니다. 제 거예요. 10억 개. 진짜 갖고 싶다. 어떤 기사에선 내 거라고 표현하던데 정말 갖고 싶다. 내가 풀고 내가 갖고 싶다. 리프사 욕해요? 리프사 어떤 욕 할까요? Do you know 김치 빠따? 브레드? 만우절 날요? 만우절 한참 남았는데? 갈링하우스 대머리. 아 웃겨. 갈링하우스 대머리요? 근데 마음 아파하겠다. 갈링하우스 실제로 지금 머리 벗겨져 있잖아요. 그쵸? 열받겠죠. 열받겠죠. 열 받을 수밖에 없죠.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한 이틀 정도 남았죠 지금? 한 3일 남았네요. 토요일이네? 야 이거 토요일이야? 쉽지 않겠는데? 토요일날 푸는 거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에스크로 푸는 거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노력은 해봐야지 뭐. 아 내가 사토시다. 그러면은 그거 할까요? 혹시 지원하실 분 있으십니까? 내가 한번 네임드가 돼보고 싶다. 네임드 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예를 들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층거님 한번 예를 들게요. 코인판에 그 연예인이라고 하셔갖고 층거님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진짜로 근데 연예인이에요? 코인판에서? 네. 뭐 사람들이 요즘에 그러는데 층거 이제 사토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기사 뭐 나오나 되게 궁금하다. 짝꿍 오집하면 열나물림. 야 2억 개 지갑 이동이 있나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아 이거 잠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 메일 보내셨어요? 떡상 시켜달라고? 세상에. 일단은 자색고공화님 질문 주신 거 비트코인 SV 왜 이렇게 달려요 질문 주신 거는 세력들이 펌핑해서 그럴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51% 어택 당했다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어택 당한 거 아니고요. 지들이 어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트랜잭션을 롤백 하고 싶다 해갖고 비트코인 진영에서 본인들의 해시파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51% 해시파 어택을 해서 롤백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참 재밌죠. 자, 그래서 2억 개 이동 함께 볼게요. 온리리플님 제보 주신 거. 예, 2억 개 이동이 있었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찾기 빠른 거는 아무래도 아유,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 또. 트위터가 마비됐는데요? 안 열리네? 새로 열어야 되나? 제 PC 왜 이렇게 느릴까요? 열릴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네? 네, BK 상패하죠. 조만간 6월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출금하고 뭐 처리하라고 공지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느려라. 왜 이렇게 느리냐. 자, 2억 개 이동한 거 한번 보죠. 이거는 XRP 레저 모니터를 참고하면은 빠르게 알 수 있거든요. 아따 참 느리구만. 아니 이거 제 PC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느리죠? PC가 졸고 있나? 빗썸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나치게 느린데? 책. 자, 2억 개 이동을 일단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사실 이걸로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서 트위터에서 그 계정을 찾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조회가 안 되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느리네요. 좀 문제가 있다. 제 PC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느리지? 뭐가 문제지? 지나치게 느린데 이거?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 100만, 1000만, 억. 2억 5천 개가 이동했는데요? 여기에서 2억 개가 들어오고요. 그죠? 5월 28일 얼마 안 됐죠? 100만, 1000만, 억. 2억 개가 들어왔고 이거 한번 지갑 열어놓고요. 여기에서 2억 개 들어오고 거기에 5천을 더 받아서 콜에서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40분 뒤에요. 둘 다 보죠. 100만, 1000만, 억. 여기 그대로 보관돼 있네요. 아직 지갑을 새로 만든 지갑이네? 어메? 세팅, 레귤러 키 세팅을 했네요. 마스터 키 디세이블 했겠죠, 그러면? 새로운 지갑이네? 왜 새로 만들었지? 5월 28일날 새로 만들고 지갑을 3개 더 액티베이트 하고요. 25개씩 보내서 액티베이트 하고 2억 5천만 개를 열로 보냈고요. 그리고 1350개를 2계정으로 보냈네. 2계정도 한번 보죠, 그러면. 그리고 레귤러 키 세팅을 했습니다. 이 레귤러 키는 누구 건지 한번 보죠, 간단히. 여기로도 이동했네. 한 번씩 봐야겠네요, 다. 빠밤빰빰. 이 계정에서 2억 개 갔는데 에스크로 물려있는 계정이네요. 1억 개씩 나눠서 에스크로가 걸려있는 계정이 있었네요. 우와. 이거 리프사 계정인데 에스크로 1억씩 걸려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1억이 아니지, 10억 개.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풀린 에스크로 2억 개를 이동시킨 거였네요, 보니까. 이거는 더 확인할 필요 없고, 그 2억 개가 지금 요 계정으로 왔고, 이 계정은 방금 브리핑 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계정을 좀 이동한 게 있는데요. 잠깐씩 볼게요. 얘도 레귤러 키 세팅을 동일한 걸로 했죠, 지금. 이 계정처럼. 이 계정이 레귤러 키 세팅이 됐네. 얘에 세팅되고, 이 계정은 얘가 레귤러 키예요. 얘.
얘의 시크릿이 이 계정에 먹히는 겁니다. 패스워드 스펜드? 이 기능은 또 처음 보는데?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해야겠네요. 이거 뭐지? 패스워드 스펜드가 뭐지? 처음 보는데? 세팅을 좀 봐야겠네요. 여기 세팅 체인지에 아마 포함됐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봐야겠다. 잠깐만 이것도 볼게요. 어디에 뭔가 쓰려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용도일까요? 어디에 쓰려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본인들 계좌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새로 만들었어요 지금. 무슨 용도로 쓰려는 걸까? 단서가 보이진 않네요.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 추측할 만한 단서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서가 더 붙을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들 기간 판매라고 하면은 일로 갔으면 안 되거든요. 다이렉트 세일이면 XIP2를 거쳐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거기로 갔어야 되고 보통 프로그래미틱 세일에서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거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뭐 한 2천만 개면 2천만 개 그 정도 보내서 그거를 여러 거래소에 나눠서 뿌려갖고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 패턴도 아니에요. 약간 새로운 패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정을 한 3, 4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계정에 2억 5천만 개를 보관하고 있고 그 계정을 뭐라 해야 될까요? 레귤러 키로 잡아서 한 계정이 지금 보시는 계정이 본인의 패스워드를 안 쓰고 다른 거 시크릿 쓰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패턴을 쓰는 게 어떤 계정 보안 강화를 위해서 멀티 사인을 할 때 이런 패턴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좀 더 단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발생되면은 다시 한번 보는 게 아마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 건지 어떤 식으로 이게 흐름이 이어질지 좀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두고 나중에 더 봐야겠네요. 우리 스캔께서 열심히 오르고 계신가 보네요. 스캔 펌핑 스캔. 그 비트코인 SV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 세력이 있으면 좋은 점은 이런 거예요. 펌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흐름만 잘 타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플사는 이런 거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합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사토시 비전 같은 경우,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펌핑을 하기 좋은 게 마이닝을 하잖아요, 본인들이. 마이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펌핑했을 때 벌어먹을 게 굉장히 많죠.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참. 빠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보죠. 이 기사를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 사람 한번 신상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커리어를 확인할 때는 무조건 거기 가시면 돼요. 링크드인 가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링크드인으로 쳐들어가면 됩니다. 나 로그인 새로 해야 돼? 후덜덜. 나니? 잠깐만요. 여자분이네. 자, 이분이에요, 이분. 빠밤빰 빰빰빰 빠밤빰빰. 자, 커리어를 봅시다. 커리어 볼 수가 없네요. 로그인을 해야 되네. 잠깐만, 여러분들 로그인 좀 할게요. 뿅? 이거 아니다. 잠깐 화면 끄고. 자, 로그인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잠깐. 빠밤빰빰빰빰빰 빠라밤빰빰 빠라밤빰 빠라밤빰. 자, 우리 신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분은 기사에 따르면은 원래 JP모르건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빠밤빰빰빰빰빰 확인해보죠. 가장 최근 커리어는 블록체인이라는 곳에 있었네요. 헤드급이었고요. 세일 담당이네요. 그리고 기사에 나온 대로 골드만삭스에 실제로 있었네요. 오, 골드만삭스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2003년부터 대략 한 14년 동안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게다가 마지막 최근 3년에는 헤드급이었어요. 헤드급, 본부장급. 14년 동안 골드만삭스 황금 양말 회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최근 3년은 본부장급으로 있었다. 고위 임직원으로 있었다. 14년이나 되네요. 커리어가 골드만삭스. 그리고 그 뒤에 이 블록체인이란 곳에 1년 2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은 리플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리플이라는 회사가 언급이 안 되기는 하는데 언급되나요? 검색을 해볼까? 안 돼요. 가장 최근에 갖고 이 사람이 갱신을 안 했나봐요. 커리어를. 리플사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랑 링크드인에서 커넥션 있는 게 이 사람 커넥션 있네, 이분. 이 사람 누구냐면은 비트렉스 직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비트렉스에서 현재 일하시는 분인데 이름이 뭔데 박권 뭔가? 제가 이름 좀 헷갈려요. 이분 이름 잘 기억이 안 나갖고. 어쨌든 비트렉스에서 일하는 건 확실한데 이 사람이랑도 링크드인에서 약간 일총같이 친구로 약간 등록이 되어 있는 서로 간에. 그래서 여기 뜨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거는 보이지가 않네요. 라이센스 되게 많네. 라이센스 몇 개 가지고 이거 엄청 갖고 있네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거 방금 확인하신 내용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니카 숏. 우리 모니카 숏 한번 볼까요? 모니카 숏. 모니카 롱 한번 볼까요? 예, 모니카 롱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나오죠. 링크드인은 해외 그 커리어들 검색할 때는 최고입니다.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해외 관련된 사람들 커리어를 추적하고 싶으면 여기서 다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죠?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나오죠. 여기 리플사에서 5년 9개월 일했네요. 현재까지. 그리고 대학교는 버클레이 나왔네요. 버클레이 나왔습니다. 대학교는. BA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학사학이네요. 학사 출신이고 뭐 석사나 박사 한 건 아니네요. PR 쪽 일을 했었군요. 원래. 여기 있죠. 릴레이션 매니저. PR 쪽 일을 했었어요. 이거 지금 마케팅 하고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 해외에 일하시는 분들의 커리어를 추적하는 데는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요거 브래드 갈링하우스 잠깐 보면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도 나왔네요. 리플사에서 일한 지는 4년 2개월 됐고요. 애니모토? 이거 뭐하는 회사죠? 토니캐스 뭐하는 회사죠? 이 사람 이직을 되게 많이 했구만. 이거 AOL에도 있었네요. AOL, 실버레이크, 야후에도 있었고요. 이건 다들 많이 아시죠? 우와, 8개월밖에 일 안 했어요. 여기서 아주 이직쟁이네. 전문 CEO구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과정을 거쳤습니다. 1997년에요. 그리고 대학교 학사는 캔사스 대학교를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거기서 학사학위를 땄고요. 그렇습니다. 주요 경력은 그렇네요. 빵형 같은 경우.
데이비드 슈왈츠도 있네요. 이거 뭐 봤었죠, 같이. 예, 볼 필요도 없죠, 뭐. 그 지난번에 확인시켜드렸지만 NSA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다. 예, 그거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확인했었죠. 켈리도 보이네. 스테반 토마스. 나 이 사람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봐야겠다. 커리어가 뭐야 도대체? 커리어가 여기 있다. 야, 옴니 보드 멤버네 이 사람이. 아, 리프사가 투자해갖고 이사로 이 사람을 꼈네. 스테반 토마스를 옴니 쪽에다가. JS 파운데이션의 보드 디렉터 멤버기도 하네요. 야, 능력 좀 있는데. 리프사에서 5년 8개월 근무했고요. 리프사 오기 전에는 위 유즈 코인스라는 회사에서 2년 5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일을 거기서 했죠. 베어 에이지? 이거 뭐하는 회사죠 다? 2000년에는 한 달 동안 저스트 문이라는 에이지 이 회사 설립해갖고 CEO를 했었네요. 스위스에서 했네. 야, 스위스인데? 이 사람은 스위스인인가봐요. 자, 그래서 이 사람 학력을 보면은 오픈 유니버시티 어디 있는 대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8년 동안 학사학위를 여기서 했고요. 네. 굉장히 길게 했네요. 그 대학생 할 때 엄청 놀았나봐요. 네, 8년에 걸쳐서 학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름 형태를 딱 보니까 도거 같거든요. 네. 일명 지금 학력 상태로 봤을 때는 엄친아는 아니다. 예. 엄마 친구 아들 있죠. 절대 무적인 그 엄마 친구 아들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학력상에서는. 그리고 커리어상도 엄친아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랑 함께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리프사는 스위프트를 발로 걷어차고 본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 먹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걷어찰 거예요. 뻥! ROTC 출신. 자,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꽤나 많이 됐네. 오늘 좀 짧게 1시간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40분이 됐고 여러분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 그래도 좀 심심하지 않게 지금 우리 크레이그가 만든 스캔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지금 불꽃놀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불꽃놀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아쉬움이 남거나 심심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불꽃놀이 즐기실 컨텐츠가 있으니까요. 불꽃놀이 즐기시면서 오늘 밤을 즐겁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가지 얘기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많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기분 좋게 다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밤 좋은 밤 되십시오. 여기까지 XRP 팩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